오늘 저희가 초대한 두 사람은 여야의 젊은 정치인들입니다. 손수조 위원, 정은혜 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두 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수조 위원부터 자, 보여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활동하고 있고요. 사상구 당협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위원 지내셨고요. 현재 부산 사상 당협위원장입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정은혜 위원.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 여성 리더십 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고요. 2012년에 청년 비례대표로 선출이 되었고 민주당 부대변인 활동을 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이석기 의원 재판 얘기하기 전에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두 분이 어떻게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보수 진보의 각각의 이념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그 이념을 갖게 되셨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이석기 의원 주제가 이제 메인 주제인데 네. 오늘 섭외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네. 정은혜 부대변인님이나 저나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좌우 진보 보수가 그렇게 극명하게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는 입장도 여야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는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가 젊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석기 의원 사건을 보면 가장 구시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년도 그 통합진보당의 청년 비례대표위원님이시죠. 김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좌경 맹동주의란 거라든지 이석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람처럼 사라져라, 뭐 이런 단어들 저희는 쓰지도 않고 정말 가장 구시대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랑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원래 오늘 초대를 해놓고 오늘 이석기 의원 공판이 있어서 네. 그 주제로 두 분을 모신 건 아니고요. 선우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을 했고요. 예. 그분의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또는 통일이나 경제에 대한 그런 확실한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해안을 보고 굉장히 존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을 통해서 좀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예. 생각을 많이 해서 당에서 활동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고요. 네. 뭐 인턴부터 시작해서 뭐 율동도 뭐 선거 때 율동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가 뭐 지난 총선에서 이제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네. 더욱더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주제 얘기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주제, 자, 준비되어 있으면 첫 번째 주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아까 두 분이 이 사건을 보는 그 눈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어떻게 다르지 않다는 것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 이석기 의원 내라는 모 사건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각 당의 어떤 그런 진영 논리라기보다는 과연 이것이 심상정 의원님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딴 나라 사는 사람들 아니냐. 예. 그리고 이 헌법을 벗어난 진보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저희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오늘 재판 결과도 전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은혜 위원께서는요. 저는 이제 뭐 생각이 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소년님이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는데 네. 먼저 이제 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을 품고 싶어요. 이제 뭐 이미 80년대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뭐 그때 당시는 유죄였지만 2004년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것이고 예. 그 내라는 모를 어떻게 보면 논거로 이렇게 뭐 한다는 것은 좀 몰 역사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싶고요. 이번 1심 판결에 관해서는 이제 요즘 최근들의 판결들을 좀 보면요. 그 얼마 전에 그 강기훈 유서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무죄로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기소했던 것과 그 사법부의 판단이 좀 달랐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검찰의 구형과 똑같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사법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20년형 구형했었고요. 네네. 자, 1980년에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과 이번 내라는 모 사건이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내라는 뭐 혐의를 적용한 것이 네, 어떤 그렇습니다. 점에서 문제가 있나요? 이제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했던 내라는 뭐라는 것은 이제 무죄로 판명이 났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네. 그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다른 사건이란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내라는 뭐 적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번에 이번 좀- 사건에 있어서 내라는 뭐를 적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음성 녹취록이라든지 어떤 예. 증언들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요. 거기서 봤을 때 저희 쪽에서도 이제 뭐 그분들이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했던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내라는 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물적,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고, 예. 또한 그것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RO라는 조직이 그런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지는 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이 주제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수 진보 또는 여야의 논객들과 토론을 했었고 양측의 논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오늘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젊은 층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도 아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저는 흥미롭고요. 자, 우선 지금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거기서 모여서 설령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가 전복의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 자리에서 어떤 법리적인 그거를 논한다거나 우리가 그런 걸 하기에는 뭐 다른 분들 이미 다 하셨으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저희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시각입니다. 네. 과연 어떤 자경 맹동주의나 어떤 그런 체제 전복이라든지 총기가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과연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뭐 다 읽어봤습니다. 공판 내용들 다 읽어봤는데 예, 예. 그 증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 사건을 보지 말아라. 굉장히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RO, 뭐 이석기 의원님, 그다음에 뭐 경기 동부 이런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청년들이 우리를 지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의 청년들은 굉장히 정보도 많이 접하고 있고 또 통신 체제도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네. 봤을 때 굉장히 오히려 좌파라고 하면서 진보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통합진보당이 받은 정당의 국고 보조금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정말 받을 건 다 받고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우리가 마치 이제 피해자인 양, 약자인 양 하는 행위를 청년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두 분이 실례지만 다 아직 20대죠? 30대입니다. 이제 예, 30대입니까? 30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또래지 않습니까? 그 또래들끼리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들 하나요? 근데 보통 제 주변에 그냥 일반적인 정치에 그렇게 뭐 관여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자체가 별로 예, 없습니까?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거의 뭐 8개월 만에 지금 이제 1심이 열린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에도 좀 차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손수주 위원장과 아까 대기실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뭐 청년 실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주거 문제라든지 정말 민생에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너무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이석기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생 문제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이념 문제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념적인 갈등이 우리 사회 발전에도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데 이념 문제에도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념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남북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념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뭐 얼마 전에 뭐 통일이 미래다 뭐 이런 시리즈도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약간 이념을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함께 저희가 화합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좀 더 모색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게 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제가 듣기로 친한 사이라면서요? 네네. 무슨 어디 같이 또 가셨고 여행도? 네, 저희가 예. 그 당은 다르지만요. 굉장히 소통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하는데 요거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처음에 우리 저 사상구 출마를 했을 때 예. 왜 하필 그 당시엔 한나라당, 네. 왜 한나라당에 갔냐라고 많이 물으셨는데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좌우가 그렇게 극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그래도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택했던 것 중에 하나의 이슈는 국가 간,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를 하냐, 보편적 복지를 하냐의 문제, 그러니까 네. 정책의 문제였죠.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뭐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취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저는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하지만 저희는 똑같이 청년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로 정쟁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예. 네. 지금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재판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자 지금 홍준석, 한동근 피고인 물론이고요.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도 이 법원에서 재판부가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마 내란 음모 선동이 같이 적용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순서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전해지는 대로 저희 취재기자들이 지금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보안법에 구체적으로 보면요. 반국가단체 찬양, 그리고 이적 표현물 소지 이런 혐의들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모든 피고인들에게 다 적용이 됐었던 혐의입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형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관건은 내란 음모 선동 이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판결문은 읽고 있는 것 같고요. 속보가 들어오면 곧바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국보법 위반이 인정됐으니까 어쨌건 무죄는 아닌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분의 공감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대. 그리고 정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같고 어떤 부분은 좀 다르던가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해보면. 제가 지난 대선 때 함께하면서 농담으로 우리가 산별 노조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저희 청년들은 이념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정책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실에 공감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아까 말한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태도라든지 어떻게 복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중심이 조금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둘 다 정말 나라가 발전하고 더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직업이고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함께 타협할 수 있고 기성 정치인들 분과는 좀 다르게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로 녹취록 다 아까 읽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합정동 모임 녹취록. 읽어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과연 이게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딴 나라 얘기 같다라는 심상정 의원님의 말씀이 격하게 동감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들, 별난 사람들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네. 저는 그것이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에게도 가까이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 하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란 음모라 이런 선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시도들과 그런 모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하고 위협도 된다 우리 사회에.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을 들어서 이제 몽상가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예.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런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능력이 부족하고 그럴 가능성이 낮다. 예, 자기들끼리 그냥 몽상하는 거다.
근데 하지만 그걸 몽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이게 지난 1년의 이제 일들을 보면 2006년도에 그 왕재산 사건이었죠. 그리고 예. 2006년도가 1심의 사건이 있었고 2011년도가 왕재산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의 지령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것이 지령 그대로 이루어졌던 예. 사건들이 우리가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통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다. 절대 그것이 몽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그 녹취록에 보면 뭐 기관시설 타격, 해와 전화국이라든지 뭐 평택의 유류 저장고 그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몽상이라고만 하기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일단 저는 녹취록 자체도 좀 신뢰할 만한 가능성이 조금은 낮기도 하다라고 신뢰하기 생각을 어렵다, 하는데요. 녹취록을.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뭐 편집된 뭐 수정된 부분도 한 270여 군데가 있다고 하고 하니까 네. 조금 더 저는 검찰이 진짜로 정말 뭐 기소를 하고 싶고 정말 형량을 부과하고 싶다면 예. 정말 정확한 증거들을 좀 제시해줘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석기 의원 내라는 모 사건 지금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라는 판결문 거기까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라는 모 선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자, 이석기 의원 공판 얘기를 손수조 정은혜 위원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또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3자 대결이 됐을 경우 안철수 신당까지 포함해서 그때 그 정몽준 후보가 꽤 많이 따라가는 38대 36, 박원순 38, 정몽준 36.1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나왔을 때, 누군가 나왔을 때 14.9, 3자 대결일 때 이렇게 근접한다는 겁니다. 자, 젊은 층에서는 이 서울시장 선거,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갖고 좀 얘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 가장 중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또 역시 저는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아직은 조금 안개 속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은 지금 오거돈 그 부시장을 했던 분이 그분이 네네. 높게 나온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네. 예, 오거돈 총장님에 대한 그 여론도 많이 높고, 예. 건철현 대사님, 서병수 의원님, 박민식 의원님에 대한 뭐 여론이 이렇게 들쑥날쑥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시기가 어렵죠? 네, 아직은 어렵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나요? 네, 뭐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중간에 재보궐선거로 이제 당선이 되셨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뤄주셨고 잘하셨다. 정말 예, 실질적으로 저희의 생활에 편의를 많이 제공을 해주셨고 특히 뭐 야간에 다니는 버스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4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상대당의 정몽준 후보 또는 김황식 후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상대방의 서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좀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감히 해보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서울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님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예. 얼마 전에 정몽준 의원님께서 뭐 서민을 뭐 이용하는 정치인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이제 박원순 시장님을 겨냥해서 하시는 예, 그런 발언도 예. 있던데 예. 박원순 시장님은 직업은 변호사지만 실제적으로 서민적인 삶을 살아오셨고 그렇게 뭐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저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누가 되더라도 그래서 박원순 실장님을 아직까지는 능가할 후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듣기에는 젊은이들이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철수 신당도 이번에 이제 새정치연합이죠, 이름이. 새정치연합에서도 후보를 내면 3자 대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소속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그 창당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고 그다음에 당으로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셨다면 저는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를 내서 당당히 정당으로서 경쟁을 하는 게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저는 당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대나 무슨 서울 경기 빅3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주위의 친구들도 안철수 신당 새정치연합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들 얘기를 하나요? 아직은 뭐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후보가 정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얘기들은 없지만 일단은 그런 새로운 세력이 생긴다는 것, 그 다음에 기성 정치, 그 다음에 새누리당,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세력이 생긴다는 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원순 후보는 서민 후보, 정몽준 후보는 일단 돈은 재산이 많은 건 분명하고요. 그 서민대 그, 네. 예, 그 대결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렇게 흑백, 뭐 예. 부자 대 서민 이렇게 나누는 건 참 예. 그거는 구태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구태다.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정은혜 부대변님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관건은 안철수 신당, 즉 새정치연합의 어떤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안철수 신당이 끝까지 정말 선거에 임해서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나아가길 기대를 하고요. 네. 사실 정치적 연합은 하겠다, 정치적 연합은 하지 않겠다, 정체적 연합은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때까지 연합을 왔을 때 정책적인 연합이 아닌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연대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이석기 의원님이나 김재현 의원님 같이 그런 분들이 국회에 진입한 것도 사실 저는 지난 총선에서의 묻지마 연합, 묻지마 연대의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조경태 의원님도 결과가 어떻게 됐든 민주당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과연 안철수 신당이 연합하지 않고 그런 묻지마 연대하지 않고 끝까지 가주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의 젊은 정치인 손수조 정은혜 위원의 견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